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성훈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정작 너무 늦을 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고 밤잠을 설칠 만큼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초 만에 환자의 온 세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하면 대형 교통사고나 큰 수술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사소한 사고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봅니다. 여러분, 70대 어머님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을 가로질러 주차를 하러 가거나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다가 아주 살짝 미끄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젊은 사람에게나 다른 날이었다면 이건 그저 이런 실수했네 하고 웃으며 툭툭 털고 일어날 해프닝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뼈 건강이 약해진 이 어머님에게 그 작은 미끄러짐은 고관절 골절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님은 응급실로 향하는 앰뷸런스에 실려 가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일상과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도움 없이 걷고, 운전하고, 스스로 생활하던 삶이 멈춰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해진 뼈가 가진 공포입니다. 골격계의 결속력이 무너지면 예전엔 사소했던 발걸음 하나가 독립적인 삶을 앗아가는 치명타가 됩니다. 고관절 골절이 정말 위험한 이유. 의료계에서 고관절 골절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몸 전체의 위기입니다. 통계 수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냉혹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겪게 되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약 15%에서 20%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단순히 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라파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면서 생기는 혈전, 움직이지 못해 발생하는 폐렴, 그리고 고령의 신체가 감당해야 하는 큰 수술의 물리적 부담이 원인입니다. 다행히 생존하시더라도 앞날은 순탄치 않습니다. 환자의 약 80%가 예전만큼의 독립적인 생활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보행기나 지팡이 없이는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감정적인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을 보고, 손주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던 분이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며, 자율성을 잃었다는 심리적 충격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고관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저희 병원을 찾으신 80대 아버님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은 넘어지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격렬하게 기침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적인 내부 압력만으로도 참기 힘든 허리 통증이 생겼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침이 스스로의 척추뼈를 유스러뜨린 것이죠. 이러한 척추 골절은 삶의 질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극적인 사고 없이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등이 좀 뻐근하다고 느끼며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 골절이 쌓이면서 척추뼈는 하나둘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키가 몇 센티미터 줄어들었거나 등이 구부정한 자세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이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후입니다. 등이 굽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문제를 넘어 건강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등이 굽으면 갈비뼈가 아래로 처지면서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됩니다. 폐용량이 줄어들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이와 장을 압박해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의 냉혹하고 다면적인 현실입니다.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 기초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골다공증의 진짜 원인,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골절을 예방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애 기침이나 가벼운 미끄러짐만으로 뼈가 부러질 만큼 취약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발표 기계적 자극의 부족 발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 지내게 되었고, 우리 뼈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골격계는 발표 울프의 법칙, 볼프슬로, 발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뼈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맞춰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지능형 건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건물이 강한 바람이나 무거운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건물 내부의 스마트 자재들은 벽을 보강해 더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거나 물건을 들거나 심지어 서 있기만 해도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느낍니다. 뼈는 이 자극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압력을 받고 있으니 더 튼튼해져야 해. 이에 응답하여 조골세포라 불리는 세포들이 새로운 골밀도를 채워 넣으며 뼈를 더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즉 온종일 앉아만 있다면 우리 몸은 아주 논리적이지만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겁고 밀도 높은 뼈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몸은 뼈에서 미네랄을 다시 흡수하기 시작하고 결국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약해집니다.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가진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단 몇 달 만에 엄청난 골밀도 손실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력이 당기는 힘과 걷는 충격이 사라지자 뼈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활동 부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는 뼈의 파괴를 앞당기는 가속 페달들이 있습니다. 첫째, 산염기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pH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집착합니다. 만약 육류, 가공설탕, 탄산음료, 밀가루 같은 산성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채소나 과일 같은 알칼리성 음식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pH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이를 바로잡아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산성을 중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알칼리 미네랄 공급원이 바로 여러분의 뼈입니다. 몸은 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말 그대로 채굴해갑니다. 이런 일이 20년 동안 매일 반복되면 결국 뼈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에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하나입니다. 뼈를 갉아먹는 세포,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폐경기를 맞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면 이 브레이크가 풀려버립니다. 뼈 파괴세포가 폭주하면서 폐경 후 첫 5년에서 10년 사이에 뼈가 급격히 소실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독성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꾼들에게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죠. 또한 뼈의 성장과 회복은 주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면 뼈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은 여러분의 뼈 강도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방해꾼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 2단계 방어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내부 보강과 외부 보호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내부 보강, 울프의 법칙 활용.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약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조골세포의 뼈를 만들라는 신호를 크고 명확하게 보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운동은 바로 발표 앉았다 일어나기, 시트 투 스탠드, 발표입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체중 전체가 뒤꿈치를 지나 허벅지뼈, 대퇴골을 거쳐 척추로 수직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뼈에 전기적인 자극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미네랄 축적을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작은 우리 몸의 빅 3분 근육인 허벅지 앞,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는 두 번째 방어선으로 연결됩니다. 이 외부 갑옷, 근육을 통한 보호, 강한 근육은 뼈를 감싸는 갑옷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과 코어가 튼튼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카페트 끝에 발이 걸려도 근육이 0.1초 만에 반응해 몸을 바로잡아 낙상 자체를 막아줍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두꺼운 근육층이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 뼈 대신 충격을 받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균형 및 근력 강화 프로그램은 낙상 위험을 34%나 줄여줍니다. 의료계에서 이 정도 수치는 강의적인 성공률입니다. 양양 팀플레이, 칼슘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료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칼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작 그 팀플레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벽을 쌓기 위해서는 벽돌만으론 부족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배달 트럭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장에 머물 뿐 혈액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그네슘은 현장 소장입니다.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의 도움 없이는 활성 형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비타민 K2, 가장 중요한 안내자입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온 칼슘이 어디로 갈지 정해줍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와 치아로 안내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심장 판막이나 혈관벽에 칼슘이 쌓아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의 뼈를 강철처럼 유지하려면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2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합니다. 희망과 경각심의 마지막 메시지. 이미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처방하는 골다공증 약들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약이 설계도라면 운동과 랑양은 일꾼과 자제입니다. 정형외과에는 골절의 폭포, 프랙처 캐스케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첫 번째 척추 골절을 겪으면 두 번째 골절이 생길 위험이 최대 23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절의 절반은 첫 골절 후 단 2년 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부러진 거야 라고 넘겨선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골절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사이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궤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뼈가 갈망하는 무게의 신호를 운동으로 전해준다면 평생을 버텨줄 든든한 토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걷고 여행하고 독립적인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최성훈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뼈 건강 튼튼하게 지키세요. 이 권장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뼈 튼튼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까요?